서 변호사님, 이번에는 대장동 비리 사건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장동 비리 사건은 검찰이 뭐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감추고 있으니까 수사 얘기는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오늘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죠. 예. 황무성 사장. 아마 LG 쪽에 있다가 건설 쪽에 있다가 이렇게 영입되신 분 것 같은데, 이분이 임기를 한 1년 반 정도 남겨놓고 쫓겨나 버렸어요. 중간에. 그 쫓겨난 경위를 이 녹취록이 채널A에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특종 보도를 했는데, 황무성 사장도 뭐 검찰에 출두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그쪽에서 흘러나왔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황무성 사장이 유동규 그리고 정진상의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물러났다, 이런 내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그 수사팀이요. 그 검찰의 수사팀이 두 팀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중요한 게 이제 그 크게 보면 이게 배임팀하고 그다음에 그 뇌물팀이 있는데, 지금 이게 배임팀의 그 책임자가 김영준, 김영준, 송철호 사이입니다. 그렇죠. 송철호 사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배임팀이 수사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유동규나 이게 전부 배임을 다 뺐잖아요. 수사를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부의 전문 그 지원 인력이 가잖아요. 자금 추적하는 이 사람들을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배임팀에 안 연 거예요. 전부 이게 뇌물팀에만 하고 배임팀은 전문 인력을 안 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동규 기소 전에 그 마지막 조사할 때도 배임에 대해서는 몇 마디 질문도 안 했어요. 그렇죠. 질문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실 수사해가지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 큰일 났다. 우리 특검하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 따라서 이게 검찰 내부에서 우리 특검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나올 정도로 지금 이게 그 내부가 엉망이 돼 있고, 수사가요. 근데 이제 황무성 이분은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죠. 검찰에 받았는데, 그때 그 옛날에 그 퇴임할 때 있잖아요. 2015년. 이때 아마 녹음을 한 것 같아요. 황무성 이분이. 본인도 그런 압박을 받으니까 녹음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채널A 죽거나, 아니면 이게 검찰에 녹음을 냈는데 누설돼, 이거는 저는 없다 봐요. 지금 이게 검찰은 아무도 기자를 안 만나요. 그래서 기자들이 전부 성남 대장동 가 있습니다. 검찰에서만 취재가 안 돼요. 지금 이게 철저하게 피하거든요. 권력에 애완견들이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황무성 씨가 채널A에 제보한 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좀 더 경위를 봐야 되지만,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때 임기가 뭐 3년이면 한 절반 남아있죠. 1년 6개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유한기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 개발사업본부장이에요. 유동규가 기획본부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이 있고 유동규가 기획본부장이고, 그다음에 유한기가 개발사업본부장이니까 유씨 두 명이 넘버 원, 투야. 바지 사장 앉혀놓고 넘버 원이 유동규 기소된. 유동규가 그래서 이제 유원. 자기가 나중에 회사 만든 것도 유원 홀딩스잖아. 그렇죠. 뇌물 받을 때. 그러면 이게 유한기는 U2. U2가 되는 거예요. U1, 1, 2, 3, 4 할 때 U2.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큰 유씨, 이게 유동규고, 그 다음에 넘버 2가 유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진상하고 유동규가 제가 모든 걸 다 했댔잖아. 모든 이게 업무는 성남시의 그 6급 비서관인데, 이름만 정책실장 해가지고 모든 데 그냥 실제 6급밖에 안 돼. 아, 그래요? 6급이 6급 별정지. 이걸 이게 비서실장하고 동격을 해놓은 거예요. 비서실의 말단이.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결제 서류에 협력자 이래가지고 사인을 다 한 게 정진상이 아닙니까? 6급으로 돼. 6급 별정직입니다. 지금 이게 캠프의 부실장이죠. 근데 부실장이 제일 싫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진상이 하고, 그 다음에 유동규 기획본부장 둘이가 다 기획하고, 저는 이게 700억이든 자금 25%, 700억 더 될 수도 있죠. 수익이 25%. 이걸 이게 두 명이 관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진상하고 유동규 입장에서는
우리 그 재명 형님 큰 업을 이루는데 대업에 이 돈 좀 써야 안 되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게 다 이재명 선거에 쓰기 위해서 정진상하고 유동규가 700억 소심해가 못 모여. 3억 묵지 3억은 먹어도 소심 하나만. 3억 정도 먹는 것 같아. 3억 5억은 먹는데 700억 1000억 이런 거는 좀 소심하지. 또 정진상이 했잖아. 재개발 조합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몇 억씩 이렇게 챙기지 않습니까? 그 재개발 조합장들 되게 깜빵에 많이 갔잖아요. 그 보면 되게 3, 4억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 민간업자인데 초과 이익 환수하는 거 이걸 다 없애고 예. 이익을 몰아줘야 되는데 근데 강력하게 그때 반반기 황무성 사장이죠. 예. 황무성 사장은 이제 그 초과 이익 환수 있잖아. 예. 이런 걸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황무성이를 잘라내야 되잖아. 잘라야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초과 이익 빼고 이렇게 유리하게 설계해서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이나 유동규가 직접 가가 사표 내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넘버 2, U2 유한기를 보내가지고 사표를 강요하는 거죠. 그게 바로 녹음된 이게 언제냐면 2015년 2월 6일입니다. 그렇게 2월 6일 시간까지 다 나왔죠. 오후에 3시 30분 2월 6일 오후 3시 30분에 사당실에 가가지고 빨리 이게 사표 내라. 안 내면 이게 우리 다 박살난다. 중요한 게 우리 다 박살난답니다. 정진상부터 뭐 우리 다 이게 다 박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날 저녁에 사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화천대유가 그때 만들어진 거 그날. 하루에 3번을 가서 밑에 사람이 사장한테 가서 사표 내라고 그냥 가감을 했대요. 예. 8시, 9시 반. 그래 결국은 냈더구만요. 그러니까요. 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 황무성 사장은요. 뭐랬냐면 이게 내가 어쨌거나 내가 이게 유동규 한번 만나게 해달라. 유동규 있잖아. 그럼 유동규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아니면 하다못해 정진상이나 시장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만날래도 그걸 만나게 해줍니까? 결국에 그 유한기가 그 압력을 계속 이게 행사했던 거죠. 그 대화 과정 있잖아요. 예. 이게 적나라하게 40분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40분간 적나라하게 압력을 하는데 유동규가 12번 나와. 대화록에 유동규가 12번 나와.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제가 이게 이 사건 처음 틀 때 정진상을 구속해라고 제가 한 달 전부터 떠들었잖아요. 한 달 예. 전부터. 제일 먼저 정진상이가 키메이다. 유동규가 이게 그 압수수색 당할 때 2시간 통화한 사람도 정진상이 저는 가능성이 많다 봐요. 그렇겠죠. 예. 이 돈도. 예. 이 자금이 다 정진상이 갖다 썼을 거란 말이에요. 예. 총선 때. 따라서 이게 정진상이가 8번 나옵니다. 아니 40분 대화에 유동규 12번 정진상이가 8번 나오잖아.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두 가지 면에서 그러면 이게 그 사표를 강제로 받으면 이거 누가 봐도 직권남용이죠. 그렇죠. 정진상이 공무원이잖아. 예. 그러면 정진상이 뒤에는 이재명이 있잖아. 예. 그럼 이게 정진상, 이재명을 직권남용으로 잡아열 수 있는 이게 저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이가 그 공모 그때 지침들 있잖아요. 뭐 초과 이거 전혀 몰랐다. 언론 보고 알았다. 이런 말 하잖아.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국감 위정했잖아. 예. 이것도 이게 저는 캘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스모킹금이 나왔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예. 이 부분 최소한 직권남용은 결정적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예. 그 산하 기관장들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지금 법정 구속돼 갖고 2년형을 받았죠. 예. 예. 이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 녹취록에 이재명 시장을 언급한 것이 4번이 나왔지만 이재명이가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정진상이도 지금 우리는 전혀 산하기관에 그런 인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그 이사회에서 하고 그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게 정진상을 잡아낼 정진상이가요. 방법이 없잖아요. 정진상이가 지금 이게 그 중앙일보에 뭐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해명하는 게 이런 일에는 항상 이게 저를 파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이게 그 황무성 사장 거취를 의논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리발 내밀어 버려. 그리고 이게 그 성남시 10억의 산하기관의 공약에 관여했지만 세부적 내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10개 산하기관의 공약 사업에 관여했지만 관여했는데 세부적 내용에 개입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녹취록에 유한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그 기획개발사업본부장 아닙니까? 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유동규하고 정진상이를 팔아가지고 그날 사표를 내면서 또 이게 그때 사업팀이 개발사업 2팀에서 1팀으로 팀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황무성 정의는 지금 이게 그 아주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정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검찰에 다 풀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정진상이하고 결국 유동규가 사퇴시킨 거 맞죠? 그러면 일단 저는 정진상이는 녹취록에 딱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정진상이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정진상이가 시키면 그럼 누가 정진상이가 뭡니까? 이재명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림자. 이재명이 그림자가 어떻게 본체가 움직이니까 그림자는 따라 움직이지. 예. 본체가 실제가 중요한 거지. 그림자는 항상 본질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걸 이게 이재명이가 뭐 법적으로는 요리조리 어쩔지 모르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보면 야, 이건 이게 이미 다 국민들이 다 이게 이재명을 대장동의 몸통으로 생각하는 저는 상당히 이게 의미 있는 정진상을 압수를 안 했어요. 이제까지 정진상이 핸드폰도 안 했어요. 이메일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 녹취록에 정진상이 8번 나오면 이거는 직권남용 혐의가 분명하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정진상이 핸드폰 압수수색 안 하면요. 검찰이 진짜 직무유기 됩니다. 제가 보기에 특검이 들었으면 정진상이 바로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이재명도 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정도의 녹취록이 나오고 또 황무성 전 사장의 진술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인지가 아니라 이건 뭐 다 와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수사를 할까? 뭐 지금 이재명에 관해서는 거기다 딱 철벽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팀장이 송철호 사이라니까. 송철호가 지금 완전히 문재인이가 가장 친하게 지낸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노무현보다 더 친한 형이 송철호입니다. 문재인 입장에서. 예. 근데 그 송철호 사이가 수사팀장인데 그러면 이게 이재명 근처도 못 가게 방탄벽을 치가지고 이미 유동규까지 배임 빼버렸잖아. 유동규가 배임 들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이재명으로 가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검찰이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에는 저는 이게 기대하기 어렵다 봐요. 그렇지만 이게 저는 조만간 특검이 될 거라 보거든요. 예. 그럼 이게 다 드러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진상은 이 직권남용 외에도 이미 대장동에 그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 분양받아. 아파트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몇 채를 미리 로비용으로 빼놓은 걸로 저는 아는데 근데 미분양이 그 요지에 미분양이 잘 안 나거든. 예. 그럼 이게 만약에 빼놨다면 문제지만 설령 다 미분양이 났다 칩시다. 그럼 여기 미분양이 난 아파트라도 아무한테나 그냥 자기 뜻대로 로비용으로 줄 수는 없죠. 예. 미분양이 나도 이게 어차피 다시 공고해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 근데 그 아파트가 10억이 올랐거든요. 이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을 저는 이게 특혜 아파트 분양 뇌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직권남용 있잖아. 예. 이걸로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유동규가 압수수색할 때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이재명이가 자백을 해버렸잖아. 국감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 이재명 말 보고 알았어요. 제가 방송 때문에 신문을 매일 실시간으로 다 보죠. 근데 저는 유동규가 침대에 이불 덮고 누워있다는 거는 봤어요. 근데 양문구는 몰랐어요. 언론 보도는 거기까지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약먹은 내용은 이재명이가 처음 국감에서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이재명이한테는 자살골입니다. 그럼 이게 이재명 너 그거 양문구 어떻게 알았어? 그럼 이게 언론 보고도 보고 알았습니다. 야, 언론에 어디 났어 이게? 맨날 이재명이 자랑했잖아. 기억 안 나거나 아니면 언론 보고 최근에 알았다고. 언론에 안 났잖아요. 예. 근데 그때 유동규가 2시간 동안 통화해. 이게 지금 정진상이 아니냐. 아니면 수행돼서 둘 중에 지금 언론이 지목하고 있더라고. 그럼 이게 정진상이 통화 내역이 유동규하고 만약에 2시간 통화에 놓으면 이거는 치명타죠. 왜냐하면 이게 정진상에는 꼬리를 못 자르거든요. 검찰에서 포렌식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먼저 찾아냈잖아요. 경찰에서 포렌식을 다 했다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꽁고먹은 소식이라고 합니까?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쪽은 또. 근데 그 핸드폰 주워간 놈도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제가 방송마다 하는 게 남의 물건이 길에 떨어져 있으면 파출소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냥 가져가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입니다. 그럼 이게 그 놈은 다른 사람들 핸드폰
관심도 없이 지나가는데 자기는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싹 두고 가. 그것도 뭔가 그럼 이게 저는 그 사람한테 내가 핸드폰 던질 테니까 빨리 주워가라고 저는 짰다 보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이게 그 주워간 사람을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 핸드폰을 바로 보면 그 사람 핸드폰 바로 보면 유동규하고 통화한 게 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유동규하고 전화해가 내가 던질 테니까 말할 건 노잖아요. 이걸 안 하고 있다 이거지 검찰이. 저는 이게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검찰이 그냥 수사를 안 하려고 작정을 한 거야. 어떻게든 이재명하고 연결되는 얘기들은 아주 그냥 못하게 수사를 안 하려고 작정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팀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뭐 검사들은 요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뭐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기계를 좀 발휘를 하더니 김호수 총장 체제에 오니까 전에 그래도 한 말씀씩 하던 검사들까지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네요. 가끔 전에는 그 2%인가요? 그 뭐 내부 통신망에다 뭐 글도 좀 올리고 이게 검사냐 하고 젊은 검사들, 기계 있는 검사들이 나설 만한데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렇게 권력이 무섭나?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사단은 뭐 거의 다 자천돼 가지고요. 지금 이제 옷 벗었거나 아니면 고금에 자천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번처럼 이게 철저하게 평검사까지 권력의 충견만으로 이게 구성한 팀이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수사하던 김익수 검사 있잖아요. 김익수 검사는 이게 자천시키 버렸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완벽하게 자기들에게 그 편으로 충견들로 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언론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이게 들끓는 게 여론이 많아요. 저희는 이게 많이 듣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게 정말 이게 쪽팔린다. 또 이렇게 예를 들어 특검하다가 우리가 당한다. 이런 게 여론이 종종 보도되고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이게 결코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이대로 이게 묻힐 수는 없다. 항상 이게 역사를 봐도 권력에 의해서 일시 은폐된 거는 언젠가는 이게 그 권력이 죽었을 때는 진실을 드러낸 거. 이게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뭐 저는 조만간 드러난다 봅니다. 어쨌든 참 이 이재명 산하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그러기도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황무성 사장이 거기서 쫓겨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근데 뭐 이재명 시장을 당시 시장을 만나서 한 말씀을 자기가 했다고는 언론에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좀 잘 쓰세요. 그 얘기만 하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그런 사람 그런 인간들을 그렇게 측근에다 두면 됩니까? 그랬겠죠. 그 형도 어째서 그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게 항해다가 그냥 정신병동에 갇힐 뻔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회계사 출신이고 그런데 그냥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재명한테 또 결정적으로 하나 불리한 게 또 나왔어요. 이재명이 국감에서 뭐 나는 선방했다고 지금 자화자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감에서 자살골을 많이 넣습니다. 그 정민용 변호사라고 있죠. 그렇죠. 정민용. 이분이 그 남욱이나 이쪽에 그 후배로 친한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그때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갔죠. 그때 전략투자팀장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유동규하고 최근까지 유원홀딩스 사업도 있잖아. 이 정민용 변호사가 20몇 쪽짜리 이게 그 자술서도 냈죠. 근데 정민용 변호사가 뭐랬냐면 그 공모 지침 만들 때 자기가 이재명을 직접 만나서 이재명을 직접 만나서 공모에 뭐 초과이익 환수라든 공모 지침 있잖아. 이걸 이게 보고했다. 이런 게 그 검찰 진술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는 처음에는 국감을 2번 했잖아. 행안위하고 국토위. 처음에는 이게 그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실무자가 건의했는데 내가 안 받아줬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에 문제될 것 때문에 주어를 바꿨잖아. 내가 안 받아준 게 아니고 나는 신문 보고 책은 안 했고 성남 도시공사 안 해줬다. 이랬잖아. 근데 그때 정민용이가 시장 만나서 계속 보고한 거 있죠. 이게 진술이 나왔거든요. 이게 국감의 위정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감할 때 그 언론 보고 최근에 그 초과이익 환수 알았다는 것도 위정. 그 다음에 유동규 그 양문 그 2시간 통화. 이것도 이게 엄청난 자살골이고.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저는 국감에서 지금은 뭐 자기가 이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엄청나게 그 자살골을 많이 났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다. 그래서 아까 정진상이 직권남용 이 부분,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가 만난 거, 이런 식으로 이게 양심 선언자가 막 나와요. 지금 벌써 황무성 나왔죠.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 나왔잖아. 그 뭐 남욱이나 김만배는 짜고 치지만 예, 이 그런 두 명이 것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드러날 걸로 봅니다.